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변화가 많이 됐어요. 완전 예전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는데 이걸로 인해서 새로운 거에 대한 니즈가 강한 것들이 나왔죠. 기존의 어떠한 그런 산업이라든가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어떠한 관행들이 완전 무너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의료 이쪽 제약 바이오도 기존의 제약 바이오가 걸어왔던 길이 아닌 새로운 시장으로 아마 진입이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앞으로 제약 바이오는 계속 꾸준히 성장한다. 대신 과연 어떤 회사가 굉장히 성장을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성장하는 거고 주가가 시세 나는 거고는 별개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고 널리 세상에 정보가 널려 있는 회사는 물론 나중에 언젠가는 주가가 다시 또 올라갈 날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가 기대할 만큼 큰 수익은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 그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가 좋은 회사일지는 몰라도 그 회사가 영업이익은 많이 발생될지는 몰라도 주가는 거기에 부응하지 않는다. 왜? 이미 거기에 대한 것이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 봐야 될까요? 반영이 안 된 걸 봐야죠. 세계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됐습니다. 결국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자부하던 세계 선진국 나라들도 다 개판이죠. 속된 말로 다 엉망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가 한국 칭찬할 때 일본은 의료 붕괴. 우즈벡 대통령이 문 대통령한테 한국 반역 시스템 도입하고 싶다고 이렇게까지 전화해서 하고. 근데 뭐 우즈베키스탄 뿐만 아니라 뭐 여러 나라들 많죠. 유럽의 각국 나라들서부터 시작해서 남미 뭐 미국도 그렇고 미국까지도 뭐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할 정도니까 속수무책 당한 유럽 의사 간호사 늘리고 공공의료를 확충을 한답니다. 보건의료 시장이 앞으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걸 예고를 하고 있다. 즉 유럽 대부분이 공공의료 시스템이라든가 그리고 고령화 이민자 유입에 대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결국은 이런 분들을 해결을 못하게 되면 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겠죠. 꼭 자국민만을 보호해서 될 일이 아니죠. 영국에서는 뭐 졸업반 의사대행도 막 현장에 투입을 했네요. 이 정도로 지금 급박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이 돼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3년간 매년 60조 원 재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공공의료 지출을 두 자릿수로 늘리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즉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이쪽 제약 바이오 의료 시스템을 완전 대변혁을 하고자 하는 개혁이 일어나고자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여러가지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도 상당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진단키트도 우리나라가 엄청난 그 효과가 있어서 지금 세계적으로 막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걸로 인해서 이번에 수출로 인한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게 되고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쇄신하는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에서도 이것에다가 자금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원책이 나온다는 거죠. 자,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미국과 유럽 전 세계 의료 보건 의료 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고요. 각국 정부는 예산을 수백조 원을 투입해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늘리고 의료 인프라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의료 빈부격차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이걸로 해서 불만이 커지는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없죠. 부유층은 뭐 민영병원에 입원도 하고 유럽 국가들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약속한 것도 이렇게 국민의 불만과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분석이 나온다. 일시적일 수도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나왔고 이번 코로나도 나왔는데 뭐 예전에 에이즈도 나왔고 에볼라 바이러스도 나왔고 동물에 대한 질병 같은 것도 돼지 콜레라라든가 뭐 이번에 그런 것도 많이 생기죠. 조루 인플루엔자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가면 갈수록 시대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더 나오면 더 나왔지 덜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인구 1000명당 병상수가 한국이 2000년도에는 4.7이었는데 와 12.3%로 왔네요.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뭐 다른 나라들도 뻔하죠. 뭐 미국도 별로 안 좋죠. 자, OECD 국가 2017년도 기준입니다. 그럼 지금 20년이니까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으니까 지금 뭐 훨씬 더 높아졌겠죠. 국내에서는 판매가 중지된 코로나 생명과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제기를 한다. 코롱 TCG는 미국 식품의약부 인보사 미국 3상 제기하기로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롱 TCG에 따르면 FDA는 임상 보류 해제 공문을 보내서 인보사에 대한 모든 이슈들이 해결됐다. 진통은 겪겠지만 만약에 임상 3상이 잘 해결이 돼서 완료가 된다고 하면 대박 터지는 거죠. 한국 연구진이 코로나 유전자 지도 완성, 즉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는데 새 국면을 열었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고생도 유전자 지도를 완성했다. 이런 지도를 만들었나 봐요. 비밀 풀 지도를 완성해서 치료제 개발하는데 가속을 기대를 한다고 하고 매년 노벨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셀도 이래서 지속적으로 신속하게 게재를 했답니다. 생명공학 분야 권유지인 셀 온라인에다가 이거 게재를 했네요. 셀은 이례적으로 빠른 심사 과정을 진행을 했답니다. 김 교수 연구팀이 논문 게재 신청을 한 지 한 달도 걸리지 않아서 우선 게재를 했답니다. 현재 교정 작업 중이지만 미리 인터넷을 공개를 했다고 그러네요. 한국정지에서 셀투리온 코로나 치료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빠르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투리온이 치료제에 쓰이는 항체 후보군을 최종 선정을 했고요. 동물 시험과 임상 시험 시약 생산을 마치고 오는 7월 인체 임상 시험에 들어가겠다는 당초를 굉장히 한 걸음 가깝게 했다고. 셀투리온 최초 확보한 1차 항체 후보군 300개 항원 결합력이 양호한 106개 항체를 1차 선별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화 능력을 2차례 확인을 해서 그중에 38개를 항체 후보군으로 선정을 했네요. 최종 선정된 이 38개 항체 중에 14개는 중화 능력이 특히 강력했다. 그래서 이 14개 항체 위주로 세포주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셀투리온은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항체 치료제 개발 일정을 2월달 말에 완치자 혈액 샘플을 채취를 하고 3월 중순에 유전자 집합체를 구축을 하고 3월 말에 항체 후보 선별을 했네요. 이번 4월 중순에 중화능력 시험 최종 항체 선별을 하고 5월달에 비임상 시험을 하고 7월달에 임상 시험을 하네. 항체 치료제 가운데서는 셀투리온이 개발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셀투리온이 개발과 생산 능력을 모두 갖춘 데다가 임상 이전의 모든 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답니다. 해외에서는 제덴텍, 일라이, 닐리 등이 항체 치료를 개발하고 있고요. 셀투리온은 2월서부터 해가지고 회복한 환자에게 혈액 샘플을 수집하고 치료제 개발을 본격화했고 그래서 항체 후보들에 대한 유전자 공고를 확인해서 치료용 항체 후보 선별하는 작업을 다 마쳤답니다. 치료제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임상에 쓰일 치료제 생산과 동물 임상을 동시에 하는 투트랙 체제를 가동을 한다고 그러네요. 다음 달서부터 셀투리온은 세포주를 개발을 하고 사람 임상에 쓸 치료제 생산에 들어간답니다. 자, 4차 산업하고 그럼 의료 시스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코로나19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 건강을 책임지고 올바른 보건의료를 서비스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코로나19보다 전염력이 강하고 치사율이 높은 신종 바이러스가 자주 등장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계 시스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는 것도 이러한 질병과 인류 사회 위기라는 면에서 곁을 같이 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계에서는 코로나19가 가져올 대표적인 변화에 대해 원격 의료체계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재논의, 메디컬 사물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정보기술과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의 급성장, 글로벌 의료 서비스의 디지털 플랫폼화 등을 꼽고 있다. 일례로 현재 병원을 비롯한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로봇을 이용한 자각 발열 감지와 진단, 의료 물자 운반, 스마트 반역 케어 등 ICT 의료 기계와 모니터링 앱, AI 콜 서비스 등 최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고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의료 현장에서 증명되고 있다. 앞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어떠한 그런 시스템하고는 완전 새로운 시스템으로 지금 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은 고부가치 창출을 하는 선도자 역할을 할 거다. 즉, 의약품 생산 역량을 강화를 해서 사회 안정망 기능을 갖출 수 있는, 즉 국민 산업으로 발전을 시키겠다는 얘기인 거죠. 이것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한 고부가치를 창출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철강 이런 식으로 고부가치를 창출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쪽으로 우리나라가 엄청난 선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 그래서 현재 바이오 헬스 산업을 8대 선도 산업에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6대 신 수출 성장 동력으로 바이오 헬스 산업을 향후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제약 시장이 현재 1조 1,400억 달러. 근데 여기에서 한국이 약 22조 632억 원. 이게 2017년도 기준이에요. 22조라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세계 시장, 제약 시장의 1.8% 수준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적은 수치입니다. 세계 제약 시장 이쪽 바이오를 이끌고 있는 나라가 미국, 중국, 독일, 인도, 그 중에서 인도가 50% 이상을 공급을 하고 있답니다. 인구 고령화가 시작이 되면 앞으로 의료기기에 대한 성장이 규모가 확대가 되고, 즉 4차 산업혁명에 맞춰서 이런 시스템들이 활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 고령화가 되면은 자꾸 건강관리 같은 것도 하고 치료 같은 것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제약 바이오가 성장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의료기기도 성장을 하겠죠. 자, 의료기기가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춘 또 소프트웨어라든가 그런 것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쪽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크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구 고령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데이터 기반으로 하는, 즉 최적의 건강관리와 예방, 즉 헬스케어 4.0 시대에 접어들었다. 1.0 시대는 전염병이 발생이 되면 최대한 전염병이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을까, 예방 위주로 됐습니다. 그 다음 2.0 시대에 와서는 전염병을 예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하면 잘 치료할 수 있을까, 그래서 치료 위주로 갔고요. 3.0 시대에 와서는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그것을 치료하고 관리하고 또 미리 그런 것들이 발생되기 전에 진단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미리 방역 조치를 하는 그런 어떤 3.0 시대가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할 수 있는 3.0 시대에 갑자기 4.0 시대로 급변하는 역사가 지금 바뀌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는 어떤 시대가 벌어지냐면 결국은 1.0에서 3.0 시대까지 왔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면서 거기에 최적의 건강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생명이 주기가 길어졌잖아요. 예전에는 뭐 60세 환갑만 해도 엄청난 저거 했었는데 요즘 뭐 60세 환갑 돼가지고 잔치하면 욕먹죠. 요즘은 뭐 팔순잔치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생명의 기간이 연장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건강 관리와 예방에 대한 솔루션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대가 되려면 옛날처럼 단순하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하고 뭐 이렇게 뭐 차트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이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전자서부터 해서 어떠한 질병, 혈액 분석, 뭐 여러 가지 데이터 기반이 다 들어가서 그걸 기반으로 그 사람에 맞는 최적의 건강관리 솔루션이 분명히 진행이 될 거고, 그것이 또 그걸로 예방 차원이 될 거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생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쪽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산업이 발전이 된다. 기본이 되는 게 바로 바이오와 제약회사에서 거기에 맞는 약과 여러 가지 뭐 유전자 개발들이 이루어지겠죠. 결국은 이걸로 인해서 뭐 바이오도 활성화가 되고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의료기기도 필요하니까 발생이 되고, 어떤 솔루션을 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적인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발전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셀트리온 한 종목에다가 집중 안 하셔도 돼요. 거기다 목매지 마세요. 그거 말고도 지금 보시면은
살 종목 많지 않아요? 자동차 갈 때 송화이텍은 390원짜리가 이거 뭐 17,000원 갔어요. 2008년도 갈 때 이게 1,500원짜리가 17,000원 갔습니다. 몇 배 갔어요? 현대차는 38,000원짜리가 4만원 잡고요. 이 27,000원 갔습니다. 4728, 7배 정도 간 거네요. 얘는 이거 뭐 한 두세 배 간 거죠. 현대차보다 얘가 두 배로 더 갔죠. 여기서 따지면 뭐 이게 344원짜리가 17,000원 갔으니까 뭐 말도 안 거죠. 뭐 2003년도부터 여기서 따져봤자 이거 25,000원짜리 20만 얘 10배밖에 더 갔어요. 얘는 370원짜리가 17,000원 왔으니 도대체 몇 배를 간 거야? 45배 갔네. 셀트리온이 안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는 어디? 예, 이런 게 더 간다.